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나홀로 부동산 등기 8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등기 법제 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은 꼭 필요한 법률,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 기본적인 8가지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8가지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입니다. 민법. 여러분, 민법에는 물권법에 나오지요. 물권법. 그죠? 물권법. 민법 2편에 특히 민법은 이 백성민자, 법법자.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인과, 그러니까 사법이죠. 하나의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이거는 민법은 사법이죠. 또 일반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그 5편으로 나눠지는데 2편에는 물권법이 나옵니다. 물권법, 물건에 대한 그런 권리, 물권법이 나오는데요.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물권법에는 8가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8가지 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특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설정하는 거 다 민법의 기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배우는 것이 여러분 주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를 60일 내에 안 하면 이렇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 구분건물이죠.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거요. 다세대 같은 거. 연립주택.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거 있잖아요. 구분 등기하는 거. 층별마다, 호수별마다 등기하는 거. 집합건물. 구분 등기하는 거죠. 구분 등기. 이것은 민법의 특별법이 되겠고요. 또 우리 세금에 관련된 거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면허세도 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들어가죠.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 그런데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법도 적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법.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도 내고요. 그리고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방세법이고,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내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삽니다. 국민주택 채권. 그래서 이 국민주택 채권에 관련된 법은 주택법에 나옵니다. 주택법. 이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인지가 붙기 때문에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인지세법. 인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8가지에 관련된 법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 법제 개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실까요? 부동산 등기법 나오죠?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하고 변경하고 처분의 제한 등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그런 등기하는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실권, 채권 담보권, 그리고 임차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8가지가 있죠. 소유권, 이제 소유권에는 이전 등기가 있고 최초로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이 되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죠. 용익 물건은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사용 수익 가치가 있는 것.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 되겠고요. 질권도 담보 물건, 또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등기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그리고 등기 사무관, 그리고 등기 주사, 그리고 등기 주사보 중에서 그 법원 지방에 있는 지방 법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바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과거에는 등기 공무원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관이라고 하지요. 그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어떻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부에 그러한 등록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관이 처리합니다. 등기부에는 2가지가 있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그 사실의 권리를 기록하는 그런 신상, 부동산 신상,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라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갑부가 되겠고,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을구가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또 관공서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고요. 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방문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우편 송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말이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소유권이 매매가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은 당연히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일이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거기 기육 보게 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위반 시는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 여러분, 취득세는요, 표준 세율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표준 세율이 매매했을 때는 1000분의 40인데 여기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이니까 결과적으로 1000분의 20을 한 금액, 세금의 5배입니다. 5배. 5배의 과태료가 묻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에 샀다면 1억에 1000분의 20은 2%니까
2%면 얼마입니까? 1억에 2%면 200만 원 되겠죠. 200만 원에 5배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거기 등기 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는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 법률 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의 득실 변경. 만약에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부동산 등기 대상이 나왔죠. 1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공부하신 거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 권리가 있는 것이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1번 기업,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 거기에는 대지 및 대지 사용권 처분 일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잖아요. 한 동의 건물에 수십 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주거 공간이 바로 뭐냐?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이게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층계 이런 것들은 공유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나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나의 토지의 사용권이 바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있다면 그 전체 면적 중에서 나의 전유 부분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지에 대한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동시에 같이 처분해야지 대지만 사용권을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처분 일체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육 보니까 구분 건물의 대지란, 이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그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가 되는 거지요.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그죠?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한다. 건물에 된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의 전유 부분만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땅의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내가 전유 부분만큼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유 부분 그 건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땅에 대한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디귿,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그 아파트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고요.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법률은 뭐가 있나요? 지방세법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취득세도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가 건물을 샀다, 토지를 샀다 그러면 유상취득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매매에 의해서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는 1000분의 40, 4%를 냅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게 되면 시가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0, 2%,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는 1000분의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취득세가 3%가 되고요.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것은 취득세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에 있는 뭐 압류라든가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말소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6,000원입니다. 그리고 6,000원 낼 때는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 플러스 지방교육세 1,200원 하니까 등록면허세 합계는 7,200원입니다. 한 건 말소할 때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3번 보니까 취득세 낼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도 낸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는요, 쓰세요. 이건 국세입니다. 원래는 국세란 얘기죠.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가징수하는 거고요. 국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건데, 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고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 낼 때 추가로 붙는다 해서 부가세라는 말을 씁니다. 부가세.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사게 되면은요, 상가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냐? 4%입니다. 실무상.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0.2%고요.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사게 되면 4.6%를 내는 겁니다. 실무상.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4%, 농어촌특별세는 실무상 0.2%, 지방교육세는 0.4% 해서 4.6%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주로 은행에서 팔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샀다는 그 채권 발행, 채권 금액 가액과 채권 발행 번호 뭐 이런 것들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데요.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줄치세요.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요,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입니다. 주택 및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주택은 2천만 원 미만, 토지는 500만 원 미만,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보니까 가본 보세요. 넷째 줄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13에 대해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지 않고 일본말로 와리깡해서 할인해서 바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또 시가 표준액,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1000분의 19,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4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금액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모르면 뭐 어떻게 암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상 보시면 되겠죠. 중간에 토지입니다. 토지는요,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15를 사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20을 삽니다. 또 금액에 따라서 나왔고, 밑에 3번 주택 및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요,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사는 거니까 1000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8. 또 시가 표준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일 때 특별시는 1000분의 16.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4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1쪽 나번에 보니까 상속과 증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고 생존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입니다. 쓰세요. 무상승계취득입니다. 대가성이 없는 취득이죠. 이런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됩니다. 거기 시가 표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1000분의 18,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14,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3번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00분의 42, 그 밖의 지역은 1000분의 39.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속금액과 증여금액이 크면 클수록 국민주택채권 금액도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법. 여러분, 각종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 계약서 거래 금액이, 기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 1천만 원 초과입니다. 거래 금액이, 계약서 작성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택에서는요,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택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요? 1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지세 비과세라고 합니다. 인지세 비과세라고 합니다. 1억 원 이하짜리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그러면 주택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입니다. 거기 1억 원 초과 주택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시에는 인지를 얼마 붙이느냐? 15만 원 인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택을 샀을 때 1억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요? 15만 원 인지를 붙이고요. 10억 원 초과 주택 가격이 10억 원 초과 시는 얼마? 35만 원의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는 주택가격 1억이 거의 넘잖아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빼고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인지세가 없다는 거죠. 1억 원 이하일 때. 그러나 주택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15만 원의 인지를 붙이고 주택가격이 10억이 초과되면 인지가 35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가 되겠고요. 주택법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국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지 않고요.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지 않고요. 그리고 주택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법원에다가 신청할 때도 역시 국민주택 채권을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얼마, 그리고 국민주택번호 발행번호를 은행에서 부여합니다. 그리고 샀다는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해서 등기서류에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 법제개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기에는 법률이 8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지금 여러분 어렵잖아요. 민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등기법에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민법,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법에 나온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취득세 1000분의 40에서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산출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유 부분과 땅에 대한 대지권이 있는데, 그런 전유 부분과 대지를 같이 양도해야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세금에 관련된 세금에는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또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또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되고요. 또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거래 기재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닌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것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인지를 붙여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얼마?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없고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가 15만 원 붙고요. 주택 가격이 15억이 초과되면 인지가 35만 원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이 몇 강의? 8강 시간이죠. 오늘까지는 이론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까지 배운 걸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를 최초로 어떻게 신청하고 양식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세금을 내는가, 실무 강의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강부터는 실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